그냥 소위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서류를 받아가지고 이걸 써주면 돼. 이렇게 카톡으로 보냈던 걸 서류로 쓰는 거야. 팀방에 갔죠. 계약서. 이걸 써서 보내면 얘네들이 정산을 해줘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며칠이야. 뭐 4월 3일부터 아니다. 4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썼어. 그러면 그 내가 입퇴원 확인서 당연히 있겠죠. 병원에다가 떼. 그런 다음에 간병일지 있겠지. 떼. 그런 다음에 그 계약서 써갖고 줘. 하면 이렇게 이걸 해준대. 얼마입니다 알려주고 그 돈을 결제하면 이 서류를 준대. 보통 대부분이 보험사에서 원하는 서류가 비슷비슷하거든요. 이름이 조금씩 다를 뿐인 거지 그 청구했었을 때 서류가 좀 비슷비슷해요. 일단은 진료비 영수증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해줘. 이 서류가 필요하거든요. 영수증 세분의 없어. 입퇴원 했을 거니까 입퇴원 확인서 병원에서 떼야 되고 간병일지 뭐 한국 간병협회에서 주는 거 써도 되고 병원 거 써도 되고 하나생명만 유일하게 우리 당사 서식서라고 해가지고 보안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당 보험사 서류를 써야 되는 것도 있고 그 5번째가 협회 서류가 무조건 필요한데 그게 사진으로 보내준 그 협회가 그 간병협회가 즉 사업자 등록증 우리 간병협회입니다 라고 하는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고 간병인을 사용했으면 돈을 썼으니까 영수증이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그 영수증도 있어야 되고 간병인 사용 확인서, 뭐 간병인 소속 확인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이름만 다를 뿐이지 대부분 필요한 건 다 뭐 사업자 등록증, 내가 썼다는 그 실제 영수증, 내가 그 한국간병협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간병인이라는 그 사용인 그런 소속 확인서 같은 건 알아서 업체에서 사실은 다 구비를 해줘요. 그래서 그걸 붙여다가 내가 청구하면 돈을 줘. 살짝 복잡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옆에 도와줄 사람이 없거나 뭔가 이런 게 막 다 난잡하고 막 귀찮아. 그럴 때는 사실은 지원이 맞을 수 있는 거고 나는 이런 가족 간병 같은 게 필요해. 애기들한테 지원이 필요할까요? 애기가 메리츠화제 이 한테 간병인을 쓸까? 쓰지 않죠. 그러니까 애기들은 이게 맞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건 뭐가 좋고 뭐 나쁘고 저는 이건 아니고 고객의 상황에 따라서 좀 저는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안내해주면 되고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간병을 쓸 때 예를 들어 고객이 우리한테 말을 안 할 수 있잖아. 막 자기들끼리 이미 입원했어. 그냥 이미 입원하고 막 퇴원했어.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제 간병 그냥 쓴 거지. 왜냐면 엄마가 그냥 간병할 수 있지. 그랬었을 때 돈을 줄까요? 보험사에서? 안 줘. 이게 구비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 만약에 늦었어 이미. 내가 간병을 우리 서한은 4월 1일부터 입원했는데 내가 그 사실을 늦게 알았어. 설계사가. 그러면 1일 거는 받지 못하겠지만 2일부터 즉 등록할 때부터는 그래도 보상받을 수 있으니까 꼭 고객들한테 저는 간병을 가입한 사람한테는 한 번이라도 내려가서 직접 모청을 했더라도 이 시스템을 설명해줘. 나중에 지금 그냥 한 번 설명해주는 건데 나중에 진짜 필요할 때 한 명 더 설명해주겠지만 어쨌든 입원하는 경우가 생기거나 입원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어쨌든 그런 일이 생기면 무조건 얘기하라고. 소급되지 않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소급이 안 되겠지 당연히. 서류를 만들 수가 없어요. 당연히 소급이 안 돼. 그래도 보면은 그냥 좀 잘 알고 있어야만 해요 내가. 그래야 고객이 가입을 해놓고 청구를 했었을 때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안 생기고 이게 꽤나 큰 신뢰와 연관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이게 그 케어네이션 어플이 사실 돈 산정이 조금 시간 산정이 좀 어려워가지고 감액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직 아마 꽤나 많이 차이 나니까 어쨌든 고객이. 그래서 그냥 실제로 이것도 그냥 다 보내주고 간병일지도 그냥 다 보내드릴게요. 제 실제 고객은 어떤 서류 어떻게 썼는지. 간단해. 한국간병협회에서 보내주는 서류는 진짜 간단해요. 애기잖아. 당연히 위생관리 해줬겠죠. 배변관리 당연히 기저귀 갈아줬겠지. 그리고 소화밥 줬겠지. 그리고 소화 뭐 걸어다니는 거 뭐 도와줬겠지. 식객 이런 거. 소화 잘 때 뭐 옆에 잠자리 이부자리 정리해줬겠지. 좀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돼요. 되게 간단한 서류예요. 어렵지 않은 거.
근데 이걸 만약에 하나생명처럼 당사 서식을 요구한다. 하나생명은 서류를 보면은 복잡하진 않고 여기 근무 시간이 써져 있잖아요. 9시간, 뭐 24시간, 10시간이 하나생명은 그냥 좀 더 디테일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게 있어서 그냥 그것만 잘 하면 될 것 같아서 뭐 크게 보안 나오진 않았어요. 당사 서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보내는데 보안 나오지 않고 어쨌든 잘 지급은 됐고 제가 지금까지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청구했었던 데가 DB손해, 하나손해, 하나생명, 농협손해를 청구해봤거든요. 근데 지급에 문제되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당연히 우리가 가입시킬 때 당연히 가족 간병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가입시키겠지만 내가 가입시키지 않은 가족 그 간병보험이 있을 수 있잖아, 고객이. 그러면 왜냐면 나한테 문의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간병을 이미 가입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게 되는 건지 내가 확인을 해주면 나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고객이라면. 그래서 내가 거기 보험사한테 전화하는데 이때 뭐 가입한 이건데 혹시 가져가면 되는지 물어봐도 되고 내가 가입한 게 아니니까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무조건 그 보험사에 이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만 하고 그리고 이걸 꼭 확인해줘야 돼요. 간액 어떻게 이런 게 있는지. 근데 이걸 신경 쓰고 싶지 않으면 그냥 넉넉히 12시간 이상 10만 원으로 해야 내가 나중에 청구에 간액 관련된 게 안 생기는 거라고 하면 되는데 가입할 때 보면 우리가 보험이 다 표준체가 있고 간편이 있잖아요. 대부분 간편은 다 이 50% 간액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질병 부분에서. 근데 이거 그냥 참고만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까지가 그냥 사용일당 관련된 거. 혹시 좀 어려워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좀 풀어서 좀 설명해주니까 그냥 진짜 하나도 안 어려워요. 한 번만 좀 들어보래. 하다가 혹시라도 나중에 사용일당을 관련해서 내가 뭔가 청구할 일이 생겼는데 좀 잘 모르겠어. 그러면 그때 또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그냥 그때 다시 좀 더 말씀해드릴 테니까 그때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 와 시간 진짜 없구나. 마지막에 더 간단. 통합간호간병 서비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는 그냥 이거야. 내가 입원은 했어. 근데 이 간병인 보험은 1대1이에요. 서아가 애경한테만 딱 그걸 받는 거야. 근데 이 통합간호간병은 쉽게 병원에 보면은 통합간호간병실이라는 게 있대요. 간호간병 통합병실이 따로 있어요. 병원에 좀 큰 병원들은 이런 병실이 있거든요. 이거는 1대 다수. 간호사 한 명이 여러 명을 간병해주는 거지. 그 병실에 들어가면 막 한 8명, 막 10명 이렇게 있어. 그럼 한 명의 간호사가 돌아다니면서 간병해주는 거. 여기에 가는 걸 우리는 통합간호간병을 이용했다라고 하는데 그냥 입원을 일반 병실이 아니라 여기 병실을 이용한 걸 증명하면 바로 지급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현재 옛날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냥 늘 7만 원인 것 같아. 가입금액 또 그렇고. 그래서 7만 원인데 이거는 저희 아빠가 제일 뽕을 많이 뽑는 사람이거든요. 대단해? 좋아. 이렇게 보면 실제 증권이고 보면 밑에 그냥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라고 있고 옆에 가입금액이 7만 원이에요. 근데 얘도 서류는 똑같아요. 다. 간병의 서류는 대부분 비슷비슷. 해서 보면 영수증 당연히 있어야 되고 세분의 협석 당연히 있어야 되고 입퇴원 당연히 기본값이니까 필요한데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병실을 이용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만 해요. 근데 대부분 서류 받은 걸 제가 한 2명 청구해봤거든요. 이 통합간호간병은. 근데 보니까 대부분 진료비 세분의 협서에 있거든요. 근데 진료비 세분의 협서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빠 서류에는. 형광펜 칠해놨어요. 두 번째 거에 보면 이 종합병원 병동 지원 인력당 환자 수 20명 초과 40명 이하. 좀 이런 식으로 간호간병 이렇게 좀 세분의 협서에 써져 있는 편. 해서 이거를 보내면 그냥 바로 지급돼요. 바로. 근데 저희 아빠는 간편이라서 1년 이내에 간액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21만 원을 받았던 거지 이 이후에 아빠가 한 번 더 썼거든요. 1년 지나고 썼을 땐 그냥 100% 다 지급해줬어. 그러니까 저는 전라도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그 지역이 만약에 내가 가입을 시켜 근데 어디는 사실 통합간호간병이 별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동네에 그 병원에 이거 있는 병실이 전혀 없어.
그럼 굳이 이거를 가입할 이유가 없을 수 있는 거지. 근데 저는 다 가입시켜요. 이걸 사용일당하고 통합을 같이 가입시키는 편. 그 이유는 전라도 사람들은 그 아산병원이라는 데 진짜 많이 가는데 아산병원에 통합 거기 있어요. 저희 아빠가 거기에 많이 가거든요. 그럼 우리 아빠 거기서 뽕을 뽑는 사람이잖아. 그럼 전라도 사람들은 거짓말 거기 가서 사실 가입을 시키면 엄청나게 막 혜택이죠. 가입하고 그거를 볼 수 있는 거라서 저는 좀 그렇게 해주는 편인 거라 가입을 시킬 때도 좀 그 사람이 자주 가는 병원, 우리가 신병원을 보니까 좀 이 사람이 어디 병원을 좀 자주 가는지 그 병원급은 좀 어딘지 뭔가 그 사람이 뭔가 문제가 생겼었을 때 주변에 큰 병원이 어디 있는지를 봐서 저는 좀 설계를 할 때 종합병원을 넣어줄지 뭔가 상급 종업을 많이 가는지 이렇게 좀 해주는 편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통합간호원병은 뭐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어쨌든 비용이 좀 더 발생하는 부분인 거라 이거는 저는 간병은 좀 고객하고 소통을 많이 해가서 고객 니즈에 맞게끔 좀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인 거라서 이거는 그렇게 하면 딱히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단지 소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꼭 고객한테 미리 말해라. 늦어도 되니까 어쨌든 말해주세요라고만 하면은 나중에 문제는 아마 안 생길 거예요. 이게 그냥 끝! 간병보험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질문 혹시 있어요? 궁금한 거. 대부분 이거는 생명보험사에도 있고 손해보험사에도 있는데 확실히 좀 구체적인 보험이다 보니까 손해보험사가 훨씬 인수도 좋고 금액도 싸고 보장도 넓어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 다 손보에 가입시켰던 편. 끝? 끝이야? 질문? 간병인 사용일당 180일까지 있잖아요. 근데 181일부터가 가입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럼 180일 이후는 그냥 다 무조건 청구 안 되는 거라는 거겠지? 이거 그것도 있어요. 좀 디테일하게 가면 회사마다 그래서 너무 다른 거라서 이건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어디 기본값은 일단 이거예요. 1일부터 내가 180 이거. 보통 막 매니저님들이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이렇게 올 거야. 한도가 어떻게 돼요? 15-5-7 이렇게 와. 쉽게 기본값이 15고 이거 요양병원. 이게 통합간호원들 서비스를 말해요. 이게 기본값인 거야. 근데 봤었을 때 우리가 가입제한서를 보면 그럼 가입제한서를 47분? 끝난 줄 알았지? 몰랐지? 전혀 몰랐죠? 이거는 한 장밖에 안 나가지고 잠깐만 그래도 얘라도 보내드릴게요. 가입제한서를 보면 그냥 이렇게 있어요. 기본이 보통은 다 이거야. 하나의 질병으로 1일부터 180일 이상은 다 똑같아요. 근데 이걸 우리는 이거라고 말하거든? 이게 15만 원인 거야. 근데 여기에는 조건이 붙어. 요양병원은 안 돼. 그래서 특약으로 얘가 있는 거야. 얘는 또 똑같지. 1에서 180일이야. 이건 그냥 평범, 그냥 일반적인 보통의 지금 보험사 상품이에요. 이게 상품적인 얘기. 이게 5만 원인 거지. 왜냐면 여기서 빠졌어. 근데 우리가 일반 병원만 간다라는 보장이 없거든. 그럼 여기가 요양병원 특약인 거야. 그래서 특약이 좀 쪼개져 있긴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얘가 일단 별도로 하고 근데 보험사마다 이게 5만 원인 데가 있고 6만 원인 데가 있을 뿐인 건데 기본값은 어차피 5인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181일 이상이 있잖아. 보통 보면 181일 이상의 특약이 있어요. 얘네는 또 조건이 붙지. 요양병원은 안 돼. 한방병원. 한방병원도 안 돼. 정신병원 안 돼. 이 금액은 조금 달라져요. 어디는 뭐 똑같이 15만 원인 데가 있고 어디는 뭐 7인 데 있고 5인 데 있고 좀 천차만별이거든요. 이 뒤에는. 그래서 막 홍보 이런 우리 책자 같은 걸 보면 우리는 막 뭐 365일을 해준다 막 좀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건 좀 상품마다 좀 확인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지만 지금은 사실은 좀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나는 그냥 다 필요 없고 한도가 많았으면 좋겠어. 그럼 사실은 KB손에 그러니까 살아있는 보험사가 몇 개 없어요. 흥국카드도 좀 살아있는 편인 것 같기는 한. DB손해도 살아있는데 거기는 질병하고 상위가 조금 달라요. 질병은 15, 상위는 20. 좀 이런 식으로 좀 다르고 지금 아마 축소됐을 거고. 근데 KB손해가 지금 제일 나은 것 같기는 한 느낌. 인수도. 삼성생명은 인수 지려. 뇌에 뭐 있었어도 인수해줘요. 삼성생명 제가 어떤 분 때문에 알아봤었거든요. 전 보험사를 다. 근데 삼성생명이 인수를 진짜 잘해줬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진짜 막 그분이 너무 필요해요. 무조건 하고 싶대. 그러면 삼성생명에도 한번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건데 어쨌든 기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굴러가요. 특약이. 그래서
얘를 제외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야. 한도 어떻게 돼요? 하면 이렇게 15-5-7 이렇게 말해줘요. 그리고 애기들은 이게 절대 한도가 안 돼요. 지금은 막 애기들 막 3만 원, 5만 원 막 이래요. 그래서 애기들은 메리트가 좀 많이 사라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지원보단 나은 거지. 그래서 최소보험료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애기가 지금 가입한 걸 봐서 최소보험을 어쨌든 채워야 되니까 예를 들어 3만 원을 가입하는데 최소보험료가 5만 원이야. 그럼 너무 아깝잖아. 심리상. 그래서 이거를 가입시키는데 애기 거 원래 보험을 봐. 그런 다음에 부족한 게 뭔지 찾아서 5만 원을 채워줘. 그러면 만족을 하더라고 고객이. 그래서 가입해. 그럼 얘는 감독을 찾아보고 어차피 내 애기 거에 부족한데? 해서 그렇게 저는 해서 가입시켰던 편이에요. 5만 원짜리. 그러면은 좀 좋지 않을까. 최소보험료가 많이 올라갔어요. 애기도. 이게 끝? 혹시 또 질문이 있어요? 없지? 끝! 뭐 어딨어?